자, 원문을 보시면 화합성국 무파 부기 비경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무게합합격이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무토를 주니까 이제 이렇게 무게로 넣었어요. 자, 보시면 무토가 4월 달인데 무토가 지금 무토 일간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화합이라는 것은 합이 된 거죠. 합의하는 건 무토가 합하는 건 뭐예요? 무게 합합밖에 없죠. 합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했어요. 무게 합합격이 국이 성립이 되었는데 무파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기가 비경 가볍지가 않다. 그러니까 부기가 무겁다. 그 말은 부기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설하고 평주 보면 4월 무토 4월에 무토가 지성 화국이 됐다. 밑에 뭐가 될까요? 사오미 방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인호술도 될 수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지성 화국이 됐어요. 그런데 간투 차간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됐어요. 개수가 투출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무게합이 안 되면 개수가 물이 적은 양이기 때문에 밑에가 불바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짝 수가 메말라서 금방 증발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 이때 무게합으로 화합이 됐어요. 그리고 봉시 때를 만났죠. 화합이 됐는데 때를 만났죠. 밑에가 지금 화를 이루고 있는데 무게합으로 화가 됐죠. 그래서 개수가 화로 바뀌었는데 밑에 지지가 불바다를 이루어주니까 화가 화를 보니까 제때를 만나게 된 거죠. 봉시. 그리고 이러한 격국이 무파 깨지지가 않았어요. 예컨대 뭐 다른 임수가 왔다든지 그래가지고 수국화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부기가 비경 가볍지가 않다. 그러니까 부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원문을 보면 혹 지성금국이다. 지성금국이다. 무토가 4월인데 지성금국은 뭐겠어요? 사유축 금국이가 되겠죠. 사유축 금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국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간출 개수, 천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됐어요. 그러면 차위 기격이다. 이것은 굉장히 기이한 격이 된다. 자, 만약에 무게합이 되면 화극금으로 재성을 극을 하려고 하겠죠. 정시 바로 이것이다. 바로 뭐뭐이다 그 말이죠. 정시 해가지고 바로 뭐뭐이다. 토윤 금생이라. 토가 척척하게 적시어서 자 개수가 있으니까 토가 어떻게 해요? 적시어서 토생금이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무게가 합의되면 어떡할 건데 화로 바뀌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척척한 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합의 안 됐을 경우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토윤 토가 척척하게 되었고 그리고 토생금으로 금을 생하는 구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즉 불이 도량지객 불이 도량지객 뭐뭐스 되지 않는다. 도량이 뭐냐면 복숭아 도자에 물결랑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거 급제하면 복숭아 꽃을 이렇게 우리 꽂아줬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도량지객은 복숭아 꽃이 그러니까 우리 어사화라고 그러나요? 보면은 그 꽃을 길게 꽂잖아요. 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도량지객이. 그러니까 복숭아 물결에 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사화를 꽂은 사람이 된다니까 과거 급제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불이하니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무엇이다? 유이로 은영이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다른 방법이라도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개수가 무게하고 합을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분석해 보면 또 금생수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유축 금국이니까 설기가 되겠죠. 토생금으로. 근데 일단 무토가 조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습토가 해야 되는데 개수가 있어서 조토가 아니고 습토가 돼가지고 촉촉한 토로 토생금이 되었다. 그럼 결국 말하면 이거는 식상이잖아요. 식상이니까 뭔가 자기 재주를 드러내겠죠. 재주를 드러내서 뭔가 훌륭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잘 흘러갔다라는 의미로 보겠죠. 궁통무감에서는 뭐 우리 육신을 갖고 설명하면 안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배합이 잘 됐다.
그렇죠? 배합이 잘 됐다. 그러면은 뭐다 이게 중화를 입었거나 중화가 되었거나 아주 잘 흘러갔다 하면은 잘 풀린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육친론적으로 뭐 꼭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설하고 병주를 보면 무토 걸록. 자, 무토가 사오에 오면 걸록이죠. 걸록. 자, 이거는 화투동법에 의해서 병화와 같으니까. 자, 무토 걸록이 간출 개수.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면 바짝 마른 토가 수를 얻으니까 습토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 이윤토. 촉촉한 토를 촉촉한 토가 되니, 그리고 지성금국. 자, 사유축이라든가 이렇게 금국을 이루니, 그리고 이 설토, 토생금으로 금을 설기시킨다. 아니, 그러니까 토를 설기시키는 거죠. 토생금으로. 그래서 위토윤 금생이라. 토가 수에 의해서, 개수에 의해서 촉촉하게 되었고, 토윤. 그리고 금생. 자, 토생금으로 사유축 금을, 토생금으로 금을 생하니. 자, 식상. 식상이 뭐냐면 이게 지금 식상이죠. 사유축이 식상이 됩니다. 이게 식상이 생재. 아까 이야기했죠. 금생수로 또 뭐예요? 재성을 생한다 그 말이죠. 식상 생재 위용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고 도는 거예요. 개수가 이 무토를 촉촉하게 적셔서 토윤을 했죠. 그리고 이 토가 토생금으로 사유축 금국을 금을 생했어요. 식상으로 생했어요. 그러기에다가 식상, 또 식상된 이 금이 금생수로 재성을 식신생재를 한 거예요. 식상생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위용 쓰게 되니 필요 반드시 이로 운영이다. 이제 돈 주고 뭔가를 했다는 거죠. 식신생재로 가니까요. 그래서 도량지객이 되고, 그래서 아까는 이제 비위라고 그랬죠. 불이라고 그랬죠. 도량지객은 안 되는데 2로로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2로 운영도 도량지객으로 하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면 2로가 이제 별도로인 거죠. 도량지객은 뭐죠? 과거 시험에 합격한 거고, 2로는 다른 방법으로 된 거니까 또 끊어서 볼 수도 있겠죠. 자, 도량지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이다. 뭐냐면 춘희. 춘희는 뭐죠? 봄의 과거고, 또 뭐가 있어요? 추위가 있었죠. 가을에 추위도 있었죠. 춘희는 이제 봄철 과거냐 가을철 과거냐, 그렇죠. 그래서 춘희 득이, 자, 봄철 과거의 득이 뜻을 얻었다. 그래서 과갑지영야라. 과거 급제에 영예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과갑과의 급제하는 영예가 있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차용 개수. 이거는 개수를 쓴 거고, 자, 개수를 썼다. 그러면 이게 용을 썼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자식이 되죠. 자, 금생수, 금이 되겠죠? 금이 뭐가 되겠죠? 차가 되겠죠. 자, 금은 뭐가 돼요? 무토 입장에서 식상이 되겠죠. 이건 뭐가 돼요? 재성이 되겠죠. 그렇죠? 금처 수자. 그렇죠? 금처 수자. 자, 4월 무토가 분리 갑병계. 4월 무토라도 갑병계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갑병자, 갑목과 병화를 쓰는 자는 동, 상, 3월 앞에 3월과 같다 그 말이죠. 앞에 3월과 같다. 3월 올령과 같다. 용 개수자, 개수를 쓴다고 하는 것은 식상. 자, 식상이 차가 됐죠. 위처, 차가 되고 재성이 뭐가 됐다? 자식이 됐다. 제위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명조가 이제 나오는데 한 번만 요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는데 요게 이제 이제 이게 궁통모감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한 가지 그 뭐죠? 우리가 육친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육친. 재성이 어떻고 막 관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궁통모감에서는 배득증화를 저기 되면, 근데 배득증화 기본 마인드가 배, 득, 중화, 이게 되면은 팔자가 좋은 거라는 거죠. 그게 사주에 관이 없어도 출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육신론적으로 꼭 관이 있어야 벼슬을 하고 재성이 있어야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궁통보감에서는 그 사주가 그 일주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 배득 중화가 잘 되었으면 굉장히 출세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보면은 또 이게 도량지계라는데 우리가 말로 하면 육체로 말하면 관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살이 있어야 벼슬기로 출산하는데 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예컨대 무토가 4월인데 여기서 금국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사유축으로 금이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재성이잖아요. 우리 육친으로 말하면 재성이에요. 그리고 위에 개수가 투출됐어요. 개성이 아니죠. 식상이죠. 이게 개수가 재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성인데 여기서 뭐냐면 재성과 그 식신생재가 된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관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물론 재생관을 가겠지만 금생수로 식신생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무토가 강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무토가 강하면 식신생재에서 재성을 해서 돈을 많이 벌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벼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도량지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 1호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관이 없는데도 이 벼슬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데 꼭 이게서 이제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개수가 무토 지금 현재 이 상황 무토가 4월에 어떻게 해요? 건조할 때잖아요. 그때 개수가 나타나서 물토를 촉촉하게 적셔요. 개수는 뭐예요? 큰 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큰 간목이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물을 저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토는 천수답이라고 했잖아요. 기토는 농작물을 심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무토가 천수답이기 때문에 어떤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내려서 촉촉하게 적시고 그러다 보니까 습토가 되면 토생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습토가 있고 조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습토는 뭐다? 토생금도 되고 그 다음에 화생토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도 설계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토는 토생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화생토로 화의 기운도 빼내지를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토의 특성상 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이 무토가 개수로 인해서 습토로 되고 습토가 토생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금이 식상이 다시 금생수로 식신생재를 해준다. 그래서 이 중화가 잘 되었고 잘 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과거 도량지객이 되었다.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육친론을 가지고 이게 관이 없는데 어떻게 벼슬을 얻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궁통보감에서는 좀 이게 맞지 않다. 궁통보감에는 그냥 그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골고루 배합이 됐는지 그리고 뭐 특히 조우 개념이잖아요. 궁통보감은 그래서 조우가 적정한지 조우가 잘 됐으면 그 사람 좋게 사주가 풀려갔기 때문에 벼슬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야지 육친론을 가지고 막 들이대려고 하면 자꾸 저도 막 이 무식 중에 육친론을 대입하면 이상하다. 관살이 없는데 왜 벼슬이 생겼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막 무득무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서 보면 이 궁통보감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육친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조우가 잘 됐는지 그래서 이 사주 일주가 배득중화가 잘 됐는지 그걸 가지고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사족했어요. 굉장히 좀 오랜만에 제 사족을 길게 했는데 궁통보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